수학 2, 페이지 52, 미분계수와 도함수 봅시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나만 기다렸나요? 자, 미분계수가 무엇이냐? 일단 미분에 대한 환상 깨기 신문십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미분이란 무엇인가?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가? 공식을 써서, 그리고 이 공식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배웁니다. 2차 함수의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도 된다. 자, 미분과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없습니다.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이 왜 중요한가? 그래프를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미분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주는가? 극대극소를 알려줍니다. 극대극소가 무엇인가? 그래프가 가다가 구부러진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부러진 점이 그래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적당히 어느 시점에서 구부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줄 순 없지만 구부러진 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1차는 쭉 직선이고 2차는 한 번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2번, 4차는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꾸불꾸불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부러진 점을 알려주니?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구부러진다. 도함수의 값이 0인 점에서 구부러진다. 자, 여기서 구부러집니다. 여기는요.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겠죠? 이게 어떻게 기울기가 0입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접선이 0이에요. 여기도 기울기가 0인 점에서 구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최대 최소 알 수 있다. 그럼 가장 높은 점이 최대고 가장 낮은 점이 최소겠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려놓고 나면 그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잘게 쪼개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접선의 기울기라니. 자, 미분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 뿐이에요. 그죠? 미분이라는 말에 특별히 어떤 다른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이란 무엇이냐?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그래프의 구부러진 점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최대 최소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평균 변화율이란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뭐냐면요. x값이 얼마만큼 증가했니? x값의 증가량 분의 얘는 델타 y가 뭐야? y값의 증가량. 이거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잖아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럼 한번 보십시오. 원래 a였던 애가 x가 a였던 애가 x가 b였던 애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증가한 만큼이 b입니까? 아니죠. 요만큼밖에 증가 안 했죠. b에서 a 뺀 거만큼밖에 증가 안 했죠. 그럴 때 y값은요.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어요. y값이죠. 그럴 때 실제로 fb는 b만큼 증가한 겁니까? 아니죠. fa에서 b만큼 증가한 거니까 fb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야지 실제로 증가한 길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b-a가 뭐냐면요. 델타 x랑 똑같아요. 델타 x. 그 다음에 y값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요. b에서 a를 뺀다. 이 b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원래 fa 값, 여기 fa 값에다가 y값의 증가량인 델타 y를 더한 거예요. 그게 b예요. 그죠? b, fb라는 얘는요. a에다가 y값의 증가량만큼 더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두 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다. 요 직선 AB, 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 그 값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우리가 중학교 때 기울기로 다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무슨 뜻이에요? X가 2에서 3까지, 닫힌 구간 2에서 3까지. 그럼 2에서부터 3까지 X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큰수 빼기 작은수 1만큼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F3 Y값 길이도 증가량. F에다 3 집어넣으면 3, 3은 9 더하기 2 11에서 2 집어넣으면 2, 3은 6 더하기 2 8 빼면 되겠죠. 그럼 1분의 3이니까 3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3이에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구한 거예요. 자, 2번 0부터 2까지 x가 증가한대요. 그럼 2 빼기 0. 분모는 2분의 f2는 얼마예요? 2의 제곱 더하기 3, 7 빼기 0은요? 0 더하기 3, 3이냐? 3이죠. 3. 그죠?
그럼 2분의 4니까 평균 변화율은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1차 함수니까 1번 fx는 3x 플러스 2 그냥 보자마자 평균 변화율 기울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2번은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자마자 기울기 이렇게 읽을 수는 없고요. 0부터 2까지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겠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분계수가 무엇이냐?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였죠. 그런데 그 A하고 B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무지하게. 그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기울기였는데 이 값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쪽에 있는 B값이 이렇게 점점 이동을 해 온단 말입니다. 그럼 A, B 값이 겹쳐지게 되면 한 점의 기울기. 그러면 점 A부터 점 B까지 기울기가 아니라 그 A, B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다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그것을 그 한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딱 그 순간 한 점을 지나는 그 순간의 기울기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평균 변화율은 넓게 어느 점부터 어느 점까지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면 미분 계수는 그 점과 점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 그 점이 거의 점과 점 사이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운 것. 그래서 순간적인 그 한 점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런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붙일게요. x부터 a까지 원래 증가하는 양이었는데 그 x를 점점 a에 가깝게 즉 a 빼기 a는 0이죠. 그죠?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까울 때의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에서 증가량 즉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x가 a로 다가간다 그럴 수도 있고요. 표현 잘 보세요. x가 a로 다가가면 a 빼기 a 분모가 0으로 다가오겠죠. 딱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예요. 그럼 분모가 델타 x 즉 x값의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 그죠? 그럼 여기도 a에서 델타 x만큼 가는데 그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깝다. 즉 y값의 증가량도 거의 없네요. 그죠? 그 한 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즉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잘 맞춰주세요. x가 a로 가면 분모가 x-a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델타 x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을 잘 맞춰주세요. 모양이 어디 맞아야 되냐? 모양 맞추기. 자, x가 a로 간다면 x-a 여기 xa 이렇게 돼야 되고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밑에가 델타 x여야 되는데 a에서 더해지는 양도 거의 0이 돼야 됩니다. 델타 x 모양 맞추기 돼야 됩니다. h가 0으로 간다? h분의 여기도 h. 그러면 여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그러면 t분의 f a 플러스 t 마이너스 ft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양만 맞추면 됩니다. 그죠? 모양 맞추기만 하면 이게 바로 순간 a의 순간 변화율 f'A, f'A, f'A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자, 87번.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그럼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자, 1번은 첫 번째 방법. x가 2로 갈 때 이렇게 할게요. 그럼 x-2, fx, fe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fx가 뭐였어요? 2x-1이었잖아요. 그럼 x-2 하고 fe는 얼마예요? fe는 실제로 2를 대입하면 2는 4 빼기 1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fx는요 2x-1이에요. 그럼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x-2분의 2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2로 묶어서 x-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약분할 수 있어지겠죠.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결국 2만 남네요. f'2의 값은 2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h를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2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f2 플러스 h 모양 맞추기 그리고 h가 0으로 모양 다 맞았죠.
그럼 여긴 문제에 주어진 숫자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h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그럼 얘를 정리해서 쓰면 4 플러스 4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4 어떻게 됩니까? h분의 h로 묶어서 h 플러스 4 보다시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h가 0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4로 가겠죠? 그래서 f'2는 4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89번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h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접선의 기울기. 얘는 점 1,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구간을 알려준 게 아니고요. 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x로는 풀지 말고 이렇게 h를 풀 건데 점 1, x값이 1일 때 f'1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1일 때의 미분계수 f'이라고 표현하고 f'1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양 맞추기 들어갑니다. h가 0으로 갈 때 여기 h 하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주어진 거 1 값을 여기와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x 대신에 뭐 쓰는 겁니까? 1 플러스 h 요거 대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f 대신에 1 대입한 거 1 대입하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 정리하면 h의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에다가 3 곱하면 3h의 제곱 플러스 3이 6h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요거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서 사라지는 숫자가 생기고 뭐만 남니? 3h의 제곱 플러스 얘는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4 빼기 4니까 6h h를 묶을게요. h를 묶으면 3h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약분 가능해지겠죠. h 대신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 6이니까 이 값은 6 이렇게 풀어서 f'1에서의 미분계수는 6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91번으로 갈게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6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a-1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요. fa-f1 계산합시다. 위에는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a를 대입하세요. a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뒤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6,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fa 빼기 f1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하면 좋은 점 땡큐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평균 변화율과 그죠?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얼마예요? a 플러스 7이라는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딱 2에서의 미분계수 f'2 그럼 얘는 h로 풀게요. 모양 맞추기 h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여기 h 물론 여기 2h 여기 2h 여기 2h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h로 할게요. 2를 잠깐 지우고 그죠? 이렇게 h로 갈 때 여기가 2면 얘도 2 여기도 2 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 맞춰놓고 이제 대입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2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6h 한 다음에 2를 대입할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에다가 12 4에다가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를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h의 제곱 플러스 10h 이거 정리하는 거 해줘야 되나요? h의 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4 플러스 12 플러스 6h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하니까 사라지고 그죠? 4h 플러스 10h h를 묶으면 h분의 h로 묶어서 h 플러스 10 약분 가능할 거고 h가 0으로 가면 얘는 얼마예요? 10이네요. 그런데 뭐가 같대요? 얘의 미분계수와 아까 평균 변화율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풀면 되겠죠. 두 개 다 구해놨는데 이제 못 풀 이유가 없겠죠.
a 플러스 7이라는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10이 같습니다. a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자, 모양 맞추기만 잘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봅시다. 자, h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의 h, 분자의 a 플러스 h, 모양이 다 맞았네요. f 프라임 a입니다. 자, 델타 x, 델타 x, 델타 x가 0으로 갔네요. 모양 맞았네요. 얘도 f 프라임 a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별이어도 상관없고 달이어도 상관없죠. 모양만 잘 맞으면 됩니다. 모양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응용한 걸로 풀 수도 있겠죠. x가 a로 간다면 분모가 0으로 가겠네요. fa, fx, fa 빼면 됩니다. t가 a로 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지 보세요. t가 a로 가면 a 빼기 a 0이네요. ft, fa 별로 갑니까? 별이 a로 갑니까? 그럼 여기도 0이 되고 요렇게 모양 맞추기만 잘 되면 얘는 f 프라임 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붙은 게 x던 t던 h던 별이던 달이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f 프라임 a만 있기 때문에 fa만 정신 차려가지고 모양 바꾼 거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한값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거는요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냐면요. 자, h가 0으로 가죠. 여기가 h가 0으로 가는 것까지 좋은데 mh래요. 모양이 안 맞았어요. 그럼 모양을 강제로 맞춥니다. 여기다 m을 곱해줘요. 그럼 어차피 h가 0으로 가니까 mh가 0으로 가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아까 없었던 m을 써줬으니까 m을 나눠서 이렇게 다시 곱해줍니다. 그럼 원상복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m 곱하기 전 요 부분까지 계산하면 f 프라임 a가 되고 m 하나 남은 거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m. 그래서 m f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요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해결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뭐가 부족해요. 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얘는 요렇게 요런 식을 이렇게 보는 순간 여기다가 m을 붙여두고 뭔가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fa가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fa를 갖다 씁니다. 없던 애 썼으니까 플러스 fa를 한번 해줘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얘를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도 f 마이너스 a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fa 플러스 별 마이너스 fa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마마 플러스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fa랑 뒤에 있는 플러스 fa가 합쳐져서 얘는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이 앞에 특별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에. 여기 특별히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랑 분배되어서 이렇게 플러스 a가 돼서 원상복귀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얘를 이제 쪼개서 풀면 됩니다. 쪼개서 풀면 돼요. 얘한테는 뭘 해준다? m을 해주면 되고 m으로 이렇게 쪼개서 m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 n이 있는 데에다가는 뭘 곱해줍니까? 위아래 n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m 곱해지고 n 곱해져서 밖으로 쪼개져서 나오면 m-n f'-a로 한 방에 쓸 수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뒤에서 유제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여러 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 4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요.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3번 볼게요. 얘는 x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을 만나면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은 x 마이너스 a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얘는 x 마이너스 1 하고 앞에 제곱 플러스 앞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얘랑.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같은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형태예요. x-a가 필요한데 위에는 a에 m이 붙어 있고 x에 m이 붙어 있고 뭔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x가 없는 애 있잖아요.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n제곱 얘를
더했다 뺐다 하시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더했다 뺐다 해서 문제를 풉니다. x가 없는 요 개수하고 x가 없는 요 값을 곱해서 썼다 뺐다 해서 요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말로 백날 해봐야 이거를 외워갖고 풀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접근해봅시다. 자, 93번 문제 1번. 자, 모양 맞추기 하고 싶어요. 나 h가 0으로 갈 때 여기 h까지는 맞았는데 3h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h 모양 맞추세요. 여기 모양 맞추기. 모양 맞춥니다. 어차피 3h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h가 0으로 가는데 3h가 어떻게 0으로 안 가요? 모양 맞추기 끝났어요. 그럼 없던 3을 분모에다가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다가 이렇게 다시 해서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뭐예요? 요 부분까지만 계산하면 f 프라임 a고 거기다 3을 곱했으니까 얘는 결국 전체 답이 f 프라임 a 곱하기 3 요거 되겠네요. 3f 프라임 a. 그런데 f 프라임 a 값이 2라고 정해졌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는 h가 0으로 가는 거 좋았어. 여기도 h 안 맞아. 그럼 뭘로 통일시켜줘야 되냐면 얘가 세제곱이면 얘도 세제곱이 되게 이렇게 통일시키고 뭐 h 세제곱도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h가 0으로 가니까요. 그럼 원래 없었던 h제곱을 곱해줬으니까 분자 부분에다 h제곱을 다시 곱해줍니다. 어차피 h가 0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f 프라임 a에다가 h제곱 곱해줄 건데 h제곱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 값이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0으로 가겠죠. 2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얘는요 3h가 있으니까 3h가 필요할 것 같고요. fa를 썼다 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fa가 둘 다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fa를 쓰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fa 마마 플러스 마이너스 fa 한번 하고 여기 마마 플러스 fa가 되니까 어차피 썼다 뺐다 원상복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각각 쪽에서 리미트를 취해 볼게요. 자, 얘는 이쪽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3이 필요합니다. 3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부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3에다가 f 프라임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또 곱해주겠네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거고 얘는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는 원래 있고 마이너스 2에다가 f 프라임 a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플러스 이렇게 되고 3개의 f 프라임 a 2개의 f 프라임 a 5개의 f 프라임 a 구하라는 얘기네요. 5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세요. 갖다 쓰고 곱해주는 것만 잊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95번 문제. 자, f1이 2고 f 프라임 1이 3이라고 알려줬어요. fx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미분한 값하고 미분계수하고 그냥 함수 값을 알려줬네요.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필요한 거 위에 fx 마이너스 f1이 있으니까 분모에도 x 마이너스 1만 필요해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가 하나 남겠죠. 남는 애는 옆에다 갖다 따로 써주세요. 이렇게 따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부분 요 부분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요 부분까지 계산하면 f 프라임 1 나올 거고요. 뒤에 얘는 뭐 나와요? x가 1이면 1 대입하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전체적으로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얘가 3이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답은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생님 이거 뒤집어졌는데요. 뒤집어져도 상관하지 마세요. f 프라임 1의 역수 뭐 이런 식으로 취하면 되니까요. 뒤집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을 인수분해 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죠? 아까 인수분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하면 요 부분까지는 뭘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요 부분까지는 이거 쓸 수 있겠네요. 곱하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는을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f 프라임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역수니까요. 그냥 역수 취급하세요. 뭐하러 그렇게 양변을 뭘로 나누고 이렇게 합니까? 역수로 얘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3 하란 얘기잖아요. f 프라임 1분의 1이 3분의 1에다가 3 곱하면 얼마입니까? 정답은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역수면 그냥 역수 그 자체로 계산해도 된다. 굳이 바꿔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식을 바꿔서 이렇게 답을 결론을 내렸다라는 사실. 자, 3번 x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분모도 x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뭐만 있어요?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만 만들어놔요. 얘가 x 마이너스 1 원래 있는 거에다 뭐 곱한 거예요?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거죠. 불필요한 애 원래 없었던 애만 이렇게 곱해주면 원상복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뭡니까? 이 앞에 게 f 프라임 1입니다. 모양 맞추기 했잖아요. 그럼 1 대입하면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제곱됐는데 전체값이 제곱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양 맞춰주면 돼요. 별이어도 되고 달이어도 되고 제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모가 어차피 0으로 가는 것만 확인했으면 얘 모양 맞추기이기 때문에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백제곱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4번 문제 어떻게 하고 싶어야 되냐면 얘는 뭐예요? 밑에 x-1이 있고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x제곱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는 숫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다시 x제곱 f1 마이너스 1 곱하기 fx의 제곱 뭘 갖다가 내가 양변에 붙여줘야 된다고 했냐면요. x가 아닌 것 그러니까 밖에 입장에선 얘 1 곱하기 안에 입장에선 얘 x가 아닌 거 f1 이거를 썼다 뺐다 하세요. 그냥 f1이네요. 여기다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빼주고 얘도 빼줍니다. 빼주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위에 있는 공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공식에서 자 여기 분자에 얘를 빼고 더해서 2조각 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빼고 2조각 한번 내봅시다. 자 뺐죠 얘를. 여기 뺐잖아요. 그 다음 뺐다 더했다 해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마마 플러스 더했다 원상복귀 됐네요. 원래 있던 식하고 다른 게 없죠. 그러면 2조각 냈으니까 이제 2개로 이렇게 식 2개로 이렇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묶습니다. 어떻게 묶어요? F1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묶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묶고 두 번째 식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F별 빼기 F1 그럼 얘도 이렇게 제곱으로 만드세요. 원래 x-1에다가 뭐만 더 곱해준 거예요. x 플러스 1만 더 곱해줘서 얘 만든 거니까 뭐 원래 곱해준 애 다시 이렇게 약분하기 위해서 옆에다 씁니다. 그죠?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애 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응? 자, 요 부분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슉 날려주시고 앞에는 f1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해서 1 더하기는 2 곱하기 2 요것만 남고 뒷부분은 뭐가 남아요? 요 부분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붙이고 f 프라임 1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곱하기 2 요거 되겠네요. 그럼 아까 1이 얼마였죠? 2죠? 2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2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썼다 뺐다 할 문자가 뭐인 거 하니 여기서는 요거 1 F1 요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숫자 부분 둘 다 숫자 부분 바깥에도 숫자 안에도 숫자 요거를 빼고 더하고 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4번 그런 팁이 생각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자, 5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5번이 아니라 5번째.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미분계수가 존재하다는 얘기는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됩니다. 그죠?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일단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애는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연속이 아닌 이런 끊어진 점을 발견하면 미분 불가능. 그죠? 미분 불가능. 끊어진 점이 있잖아요. 미분 불가능. 그 다음에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은요. 이쪽에서는 순간적인 미분, 이거 양수이고 얘는 음수인 미분계수가 생기죠. 순간적으로 A일 때 얘는 양수, 미분계수가. 얘는 음수, 미분계수가 달라요.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불연속점이 있으면 안 돼요. 연속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점이 있으면 절대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미분 안 되는 요 끊어진 점이 보이잖아요. 뾰족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할 거 불연속점, 끊어진 점 없고 뾰족한 점 없으면 걔네들은 다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속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연속일 때 다 미분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요렇게 뾰족점이 있는 요런 그래프 있잖아요. 그죠? 접어 올린 요런 그래프는요. 누가 봐도 끊어진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점이 있는 얘는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이 가능해? 연속하고 뾰족한 점조차도 없는 아주 부드러운 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연속이야? 그럼 다 미분 가능하니? 아니요. 뾰족한 애들은 미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97번 봅시다. 함수 fx가 절대값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무슨 뜻이에요? 얘는 여기에 뭐 f'(x도 구해보고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절대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꺾어 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요거 지우고 그죠? 뾰족점 발생했네요. 얘는 뾰족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뾰족점이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실제로 좌미분계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좌측은 x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우측은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뾰족점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도함수가 무엇이냐? 도함수는요. 일단 미분법을 한다는 건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함수란 유도된 함수. 이게 derived fun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죠? derived function. 그래서 얘는 d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f'x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f'x 이거 자체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구하는 과정 얘기했었죠. 이렇게 똑같죠. 모양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f'x 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계수라고 했던 걸 도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f'x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y를 미분했다. y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함수. 그 다음에 dy dx 얘는 dx분의 dy가 아니고 dy dx 얘가 derived잖아요. 그래서 dy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x함수를. 아니면 dfx를 dx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도함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미분하는 계산법을 미분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자, 모양 맞추기 만 유의하세요. 자,
얘 이렇게 미분 계수를 구했던 얘를 A 대신에 여기 A 모양 맞춰줬잖아요. H 모양도 다 맞춰줬고요. 얘를 H 모양 맞추고 A 대신에 X 쓰면 그것이 바로 도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A 대신에 X를 쓰는 것이라는 거. 자, 미분법의 기본 공식 어렵지 않아요? 미분법의 기본 공식 한번 볼게요. 상수함수는요, 미분하면 0이에요. 왜요? 미분이란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 이런 함수를 봅시다. 기울기가 있습니까? 기울기 없잖아요. y는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기울기가 0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x제곱의 그래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가 될 텐데 얘 기울기는요. 이렇게 접선, 얘 접선은 다 뭘로 구해져요? 일차 함수로 구해지죠. 일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를 앞으로 내리세요. 앞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2.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세요. 2에서 하나 차수를 줄이세요. x의 한 제곱.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 개수를 여기 지수를 내리세요. 앞으로. 그리고 지수를 하나 줄이세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냅두고 나머지만 미분하시면 됩니다. 상수는 냅두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y는 2x의 제곱 있습니다. 그럼 상수는 냅두시고 얘만 미분할게요. 얘 내리세요. 하나 줄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4x의 한 제곱. 이렇게 됩니다. 미분했을 때. 상수는 냅두고 나머지만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진 두 개의 함수가 있다면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도함수 됩니다. 그런데 곱해져 있는 함수라면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미분법이냐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한다. 얘는 곱의 미분법. 자, 세 개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미분하고 뒤에 거 줄줄이 그냥 쓴다. 그 다음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양옆은 그냥 쓴다. 더하기, 앞, 뒤 그냥 쓰고 맨 마지막 거 차례대로 미분한다. 곱의 미분법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겉미분, 속미분이 있는데요. 요건 무슨 뜻이냐? 전체를 미분하세요. 뒤에 있는 지수를 앞에다 내려 쓰시고 지수 하나 줄이고 쓴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던 함수도 다시 미분해서 한번 뒤에다가 곱해서 써주세요. 라는 게 겉미분, 속미분의 방법이에요. 미분법의 기본 공식 증명 방법이 그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5페이지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증명법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풀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곱의 미분법 그리고 겉미분, 속미분 하는 미분법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 자,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서 또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5번 풀어봅시다. 얘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하고 미분법의 공식으로 두 가지로 구해볼게요. F'X 구하고 싶습니다. 자, 모양 맞추기 들어갈게요. 모양 맞추기. 그죠? 여기는 A 대신에 뭐 쓴다? X 쓰면 되는 겁니다. 자, 함수가 X에다가 뭐 쓰면 돼요? X 플러스 H. 요렇게. 뒤에는 fx 그대로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 내가 다 전개했어요.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의 제곱 다 전개해가지고 쓰고 나면 자 마이너스 없어지는 애들 말고 나머지를 갖다가 정리해 봅시다. 5h의 제곱 플러스 10hx 플러스 3h 이렇게 있고 분모에 h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약분할까요? 이렇게
h 하나 이렇게 약분해 봅시다. 그럼 h 하나만 남겠네요. h가 0으로 가니까 이거 자체는 0으로 갈 거고 뭐만 남아요? 10x에다가 3만 남네요. 그죠? 도함수의 정의로 항상 그런데 이런 도함수의 정의로 풀 수는 없어요.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미분법의 공식으로 한 방에 풀어볼게요. f'(x) 어떻게 구하느냐? 자, 원래 함수가 뭐였어요? 여기다 써놓고 5x의 제곱 플러스 3x였죠. 내릴게요. 2 이렇게 내려서 쓸게요. 5 곱하기 2 10x. 그래서 한 개 빼서 한 차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 1이었죠. 밑으로 내리면 1이고요. 3 곱하기 1 3이고요. x의 한 차수 빼서 0차씩 x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이거겠죠. 정리하면 10x 플러스 3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이것도 쉽지 않겠죠. 자, 107번 미분하여라. 얘는 공식을 가지고 미분할게요. 도함수의 정의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공식을 가지고 미분합시다. 자, 2x의 세제곱이죠. 그럼 세제곱이 앞으로 툭 튀어나올게요. 2 곱하기 3 그리고 x 한 차수 줄여서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x가 2에서 한 차수 줄여서 한 제곱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랬죠?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얘가 도함수입니다. 그죠? 미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곱해져 있네요. 곱의 미분법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냥 쓰고 뒤에 거는 미분한다. 이게 공식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3이 6. 그 다음에 x 한 제곱 빼서 이거.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그냥 0 사라질 거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제곱이니까 툭 튀어나오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0제곱은 1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죠? 곱하기 2 요거네요. 곱비빔법 쓰면 어떻게 됩니까? 6이 12x제곱에다가 6x제곱 1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와 3개 곱해져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x 미분하면 그냥 1 되겠죠. 그죠? x는 x의 한 제곱이니까 그냥 1 밑으로 내려오고 뒤에 거 사라지고 1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냥 쓸게요. 2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자, 더하기 이번에는 가운데 것만 미분합시다. x 플러스 1 그냥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미분하면 얼마만 남아요? x의 한 제곱이니까 1만 넘어오죠. 2만 남겠죠.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냥 쓸게요. 세 번째씩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쓰고 세 번째 거 미분하면 얼마 남아요? 3 그죠? 3만 남죠. 3 x의 한 제곱이니까 1만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x는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전개해가지고 이제 구합시다. 얘 전개하면 얘는 6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얘는 더하기 2에다가 3x의 제곱 플러스 3x 1x 4x 플러스 1 얘는 3에다가 2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x 3x 플러스 1 얘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18x의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 지금 풀고 있죠 우리. 자, 세 번째 겉미분 속미분 하는 문제예요. 자, 겉에 거를 미분할게요. x제곱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보고 밖에 있는 괄호 밖에 있는 10제곱을 앞으로 내릴게요. 10제곱을 앞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덩어리 x의 제곱 플러스 1을 10제곱에서 한 제곱 줄어들었어요. 9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이 속덩어리를 다시 미분해서 끄집어냅시다.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내려서 2 그리고 빼기 한 차수 낮추니까 x
얘는 사라지고. 아, EX를 다시 곱해준다는 얘기네요. 겉미분, 겉에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덩어리를 미분을 해주고 그 속에 있는 애는 미분 안 하고 그냥 썼잖아요. 이렇게 미분한 애를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x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9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제곱 어떻게 정리할 방법도 없고요.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겉미분, 속미분, 그리고 곱의 미분법, 일반 미분법까지 107번에서 다 연습을 해봤어요. 109번 봅시다. 얘는 좀 뭔가 변형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변형 한번 하고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모양 맞춰줬어요. 모양 맞춰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으니까 얘가 필요해요. 그럼 얘를 한번 뺐어요. 한번 더해줘야 원상복귀일 텐데 마로 얘를 한번 더해줬으니까 원상복귀 이미 된 거고 이쪽에 앞에는 모양 맞추게 되고 뒤에도 모양 맞추세요.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 모양 맞췄죠?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것까지 계산하면 f 프라임 1 이런 뜻이고 빼기 뒤에 거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도 모양 다 맞춰줬으니까 f 프라임 1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마 플러스 f 프라임 1 더하기 f 프라임 1 즉 2배의 f 프라임 1 구해주겠니? 근데 그때마다 여기다가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얘를 미분해서 한 번만 1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요거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봅시다. 3 앞으로 내려오고 x하고 한 차수 줄어들어서 2. 그 다음에 2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2는 4. x하고 한 차수 줄어들어서 한 제곱. 그 다음에 1은 사라지겠죠. 자, 얘 미분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f 프라임 1이니까 f 프라임 1을 일단 구할게요.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111번 봅시다. 다음 주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x가 2로 가. 이거 0이네. 0으로 가네요. 조건 만족했네요. 이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f 프라임 2. f 프라임 2가 얼마란 얘기예요? 문제에 14라고 주어져 있네요. 요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뒤에 거 x가 1로 가는데 얘가 x고 얘가 1이면 여기도 x1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한 후에 필요한 건 앞에다 갖다 쓰시고 불필요한 건 옆에다 곱하기로 처리합시다. 여기까지 처리하면 뭐예요? f 프라임 1이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곱하기 2분의 1 요거네요. 요거 했을 때 얼마라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1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4 라는 얘기겠죠. 요 두 개 구했어요. 요거 두 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fx가 뭐래요? fx가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러면 두 개 알려줬는데 식도 두 개네요. 풀 수 있겠어요? f 프라임 x를 해봅시다. 미분하면 4가 앞으로 툭 내려오면서 한 차수 줄어들어서 3개 2가 앞으로 툭 내려오면서 2ax 되고 한 차수 줄어들어서 한 제곱 비योग 1이 앞으로 푹 내려오면서 사라져서 b만 남겠네요. 대입합시다. 여기다 1 대입하면 f 프라임 1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14. 그 다음에 f 프라임 아니죠. 1 먼저 대입했나요? 그러면 얘는 14 아니고 마이너스 4. 그 다음 2 대입하면 f 프라임 2 대입하면 얼마예요? 3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14 플러스 14. 그러면 정리해서 얘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얘는 얼마예요? 18? 마이너스 18.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a가 10a는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b는 2. ab 값만 구하라고 했죠? ab 완성. 자, 113번 봅시다. 리미트 얘 값을 구하래요. 와, 그러면 얘가 혹시 위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식 두 개가 fx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가 혹시 f1인가? 이런 의심,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런지 한번 보고 한번 풀게요. 자, 여기 x-1이 있다면 fx랑 f1이 필요하겠죠? f1은 분명히 상수항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f1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얘가 fx고 혹시 얘가 f1이니? 이러면 f'1의 값인 건데 f'1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건데 그러면 fx를 얘라고 뒀으니까 미분하세요. 10 앞으로 꺼내고 1개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밖에 안 남죠. x 한제곱은 1밖에 안 튀어나오니까 상수항 그대로 남죠. 그죠? 그러면 f1의 값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f1의 값이 4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f1의 값이 4. f'1의 값은 얼마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f'1의 값은 13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예요?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교육 과정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복잡한 식을 한꺼번에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얘 리미트 gx분의 fx 해라 라고 한다는 거. 방금처럼 얘도 다항함수, 분모도 다항함수, 분자도 다항함수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죠. 그러면 미분한 값으로 리미트 x 대신에 0을 취해도 그 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x 대신에 1. 자, 얘 미분할게요. 뭐가 나와요? 1만 나오고. 얘 미분할게요. 뭐가 나와요? 상수항 어차피 날라갈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대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3 바로 나오죠. 요것이 바로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차수를 낮춰서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기억나면 요걸로 써주세요. 자, 도함수의 응용. 미분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 매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정의해요. 근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하필 1로 쪼개져 있는데 그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어져 있어. x가 1일 때 이어져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어져 있어야지 미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을 거야 1에서. 그리고 딱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봤을 때 이 미분한 그 미분계수도 똑같을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푸느냐? 그냥 같다, 미분해도 같다. 얘가 1에서 하필 1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함수인데 그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냥도 같고 미분해도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같다, 미분해도 같다. 양변에다 1을 대입할게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a 더하기 b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아래식에도 1 더입한 거 2 더하기 1 얼마예요? 얘가 2 더하기 1하고 같다. 그럼 어떤 식이 하나 나오나요? a 플러스 b가 2다. 이런 식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나로만은 뭐가 못 풀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분해도 같다. 미분할게요. 자, 첫 번째 식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식 미분하면 뭐가 돼요? 4x 그리고 1을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4와 같다. 즉 2a 플러스 b가 1이다.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a 플러스 b가 2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B가 얼마다? 3이다. 요렇게 AB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같다, 미분해도 같다. 하필 갈라져 있는 그 함수가 그 점에서 갈라진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어져 있다는 얘기라서 그냥 함수값도 같을 거고 미분해도 같을 거야 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풀이가 되겠네요. 자, 얘는 갑자기 나머지 정리가 나오니까 골이 지끈지긋하면서 1학년 때 나머지 정리가 참 어려웠고 나 제대로 안 해놨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일단 다항식 얘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합시다. 그죠? 얘도 이렇게 어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뭔가를 나누는 거야. 그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누니까요. 얘는 그냥도 같고 미분해도 같다. 요걸로 풀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팍 들어야 돼요.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다항식을 나눈다. 일 경우 중요한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도 같다. 미분해도 같다. 왜냐면 그냥은 못 풀어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있죠. 왜? 여기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순간 qx가 팍 날아가게 뭔가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a, b 두 개의 문자를 구해내야 되는데 미지수의 값을 구해내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풉시다. 자, 1을 대입하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 대입하면 슈앙 날아가면서 a 플러스 b다. 즉 a 플러스 b가 3이에요. 이런 식 하나 나오고 미분했습니다. 5x의 4제곱 그 다음에 3x의 제곱 되고 x는 미분하면 1밖에 안 남죠. 다음에 미분할 때 완전 제곱식이면 자 얘는 곱하기의 형태이죠. 앞에 x-1의 제곱 곱하기 qx죠. 앞에 거 미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밖으로 내려서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속미분 x 미분에서 1 속미분 이렇게 쓰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q를 미분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왜? 어차피 1 대입하면 다 사라질 거니까. 그 뒤에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AX에서 A만 남네요.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1 대입하면 얘가 여기서 사라지고 이 값이 뭐든 앞으로 2가 튀어나오든 뭐가 튀어나오든 Q 프라임이 뭐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결국은 A죠. A가 얼마예요? A가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가 9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나머지 구하라. 어떻게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나머지니까 9x 마이너스 6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항식. 자, 얘도 x 플러스 1의 몇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얘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지라는 건 몫이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 ab가 들어있어요. 그죠? 구해봅시다. x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문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얘를 수학 없애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나머지가 0이니까 0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할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수는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100 앞으로 내리고 한 차수 내리고 그 다음에 요것만 남네요. 그죠? ax 미분하면 a만 남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겉미분, 속미분 1.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상수항은 어차피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어요. 왜? qx가 뭐든 q'x가 뭐든 중요하지 않게 날려버릴 수가 있죠. 자, 날려버릴 수가 있죠. 어떤 수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자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플러스 a는 0. a가 얼마예요? a가 100이네요. 그럼 b가 얼마예요? 자연스럽게 b는 99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뭘 구하는 거였어요? 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끝났네요. 상수 ab 값을 구하는 거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경우에는 흐트러지지 않고 한 문자를 대입해도 0이 될 수 있는 이 흐트러지지 않는 숫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요 숫자. 미분을 한다고 해도 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 문자로 얘네들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미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문자로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Q 프라임 X와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일 때는 이렇게 그냥도 같다, 미분해서 같다 요거를 생각해서 요거의 변형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1페이지 124번까지 꼼꼼하게 풀고 그리고 내 것화 시켜야 될 공식들이 오늘은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공식들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